이게 무슨 프리미어 리그 팀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조기 축구회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자, 영화 제작소론이고 이 얘기는 제가 뭐 예전부터 좋아했던 말인데 그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앞뒤로 두 분이 워낙 좋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된 것과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의 수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이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자기소개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들 많으시고 많은 지혜를 가지실 것 같아서 저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어서 좀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예, 영화 제작소는 영화 영상 분야 청년 창작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이다. 예, 지속 가능한 희망입니다. 희망. 지속 가능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참 이 얘기를 여기서 서서 하는 게 되게 쑥스러운 게 지금 카메라로 찍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카메라 뒤에 서 있는 게 훨씬 익숙한 사람이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말하는 게 훨씬 편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좀 힘드네요. 예, 영화 제작소는 영화 영상 분야 방금 노리단이 얘기해 주셨던 것과는 좀 다르게 확 저희 분야를 좁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좀 길게 하기 전에 저희가 최근에 만든 단편 영화의 일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영상 분야의 스태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감독을 기다리며고 단편 영화를 찍는 현장에서 감독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감독을 기다리며 스태프들이 이런저런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 영화의 일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아직 어디에도 보여지지 않아서 처음 보시는 거고 저희 회사 분들도 안 본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영화만 하고 싶어요. 영화만 하고 싶다. 드림웍스. 이름 정말 좋아. 꿈의 공장. 이름 좋잖아? 관객에게 꿈을 주는, 감독되는 꿈을 꾸게 하는. 감독. 감독님. 깜짝이야. 씨. 너는 동신호금 감독. 야, 홍구는 뭐냐? 홍구사 대표. 대표 좋다. 여기는 제작 감독, 미술 감독. 여긴 촬영 감독님이시고. 나는 조명 감독.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수련 한잔 해라. 나 읽어야 된다니까. 진짜 형, 그거 정환이 소식 들었어 진짜? 형 밑에서 조수하던 정환이 걔 촬영 감독 데뷔해가지고 그거 엄청 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이 새끼 미쳤나 이거? 야, 여기서 그 얘기 왜 나와, 새끼야? 돌았나 이게? 아니 지금 감독 다 얘 감독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지 뭐. 조용히 안 하나? 이 새끼가 이게 방송 가서 조명 감독 소리 듣더니 이게 우아래가 없나 이씨. 어이구. 형도 촬영 감독님 소리 들으면서 우리 아까 애들이 감독님 하더만 뭘. 부탁이다. 지랄하지 마라. 형도 방송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 방송하는 거 어때서? 야, 내가 방송 나쁘다고 했냐? 나도 고민 중이야, 임마. 아이고, 근데 내가 아직도 영화에 미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이 나라에서 영화하면서 먹고 살기 진짜 힘들다. 그래도 당신들은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이. 아이고, 이 기술 갖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씨. 촬영 감독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뭐 순차적으로 진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영화 들어올 때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나 미치겠네. 자꾸 일을 이집 오라는데. 미치겠다. 야, 나 일 가봐야 되는데. 저도 스케줄 늘어지면 큰일인데. 왜들 이래?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그래요. 여기서 접으면 어떡해요. 나도 다른 현장 가봐야 돼. 좀만 더 있자. 그래도 감독 얼굴은 한번 보고 가야지. 그만 접을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볼까요? 감독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나왔듯이 자기의 이렇게 목적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일했던 거의 뭐 15년 전, 20년 전이나 최근에 이걸 준비하면서 인터뷰하고 조사했던 현재 상황들이 거의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심지어 급여의 수준까지도.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게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뭐 화업소나 하나 닫힌 규모를 열면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소위 뭐 세상을 좀 약간 영화로 바꿔보겠다고 영화운동이라는 것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상업영화관에 가서 임권택 감독 밑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까 방송 가서 돈 번다고 하듯이 저도 홍보 영상이나 뮤직비디오 이런 거 만들면서 돈 벌어봤고요. 그러다가 돈을 좀 벌고 영화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차렸다 쫄딱 망했습니다. 예, 회사 쉽지 않더군요. 그리고다가 계속 뭐 고민을 하다가요, 사회적 기업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이제 저는 그때 처음부터 대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대표를 하신 분이 함께 해보자라는 말에 흔쾌히 좋다라고 해서 창작자로서 이제 감독의 입장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 사이에 회사에서 내 친구 외갓집은 상호회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뭐 EBS에 방영을 해보기도 했고, 차영사라는 영화는 작년엔가 개봉을 했는데요. 제가 감독을 해보겠다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제작자나 투자사하고 또 마찰이 좀 있어서 잘 안 되고 내용은 좀 바뀌면서 뭐 시나리오 원안으로 돈만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적 기업 영화제에서 대표사원, 제가 대표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좀 사원 중에 앞이고 맨 앞에서 총알바지 한다라는 생각으로. 2009년에 사회적 기업을 만났습니다. 진짜 그냥 뭐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이렇게 막 여기 계신 분들처럼 고민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시기에 이제 사회적 기업, 특히 놀이단을 보면서, 그리고 놀이단에서 관계하는 곳에서 사회적 기업 영화 영상 분야를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나서 2009년에 들어옵니다. 제가 처음 써본 자기소개서입니다, 이게. 저는 자기소개서 같은 걸 써본 적이 없어요. 이력서도 써본 적이 없고, 그게 저희 업계의 뭐 일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유일하게 좀 많이 써본 게 시나리오라서 시나리오 형태로 자기소개를 썼습니다. 제 이름이 강경환인데 강경환을 나눠서 세 인물이 각자 대화를 하는, 아까 그 영화처럼 그렇게 써서 시작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제작소 논의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 영상 분야로 집중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영화계의 유휴인력, 그리고 유휴인력이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영화와 영화 사이에 비어있는 기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 시간 동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부터 구제해보자라는 심정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이게 청년 창작자를 위한, 왜 창작자라는 말을 쓰냐면요, 잠시 넘어갔다 가면, 예술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창작자라는 말을 쓰게 된 이유는, 예술가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고급 예술, 클래시컬한 것들 혹은 순수 예술의 예술가라고 하고, 대중예술을 하거나 약간 커머셜한 걸 하면은 예술가라는 말을 잘 안 써서 좀 창작자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법을 보게 됐어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하라고. 취약계층, 예술가가 과연 창작자가 취약계층인가, 이 문제가 계속 부딪히게 됐습니다. 스스로들도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공공이나 이런 데서는 니네가 원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꼭 배짱이가 된 기분이었었거든요. 개미와 배짱이에서 배짱이가 취약계층,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나옵니다. 취약계층을 쭉 정리해서 12번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중간에 싹 뺐는데, 소득으로 보면 분명 대부분의 청년 창작자들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리고 이 취업 상태로 보면 장기 실업자 대부분입니다. 근데 잘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이 개미와 배짱이와 프레드릭인데,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뭐 다들 아실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놀았다, 배짱이는. 그리고 겨울에 갔더니 끝은 막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개미의 도움으로 따뜻하게 살았다와 굶어 죽었다까지 이렇게 막 나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본 동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이라는 리오니, 이렇게 제 발음이 그렇지만 들쥐 5마리 얘기입니다.
들쥐 4마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선 일 안 하고 있는 얘한테 프레드릭, 넌 왜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얘가 그럽니다. 나 지금 일하고 있어. 무슨 일을 하는데 햇살을 모으고 있어. 그래서 넌 또 지나면 뭐 해? 그럼 색깔을 모으고 있어. 또 지나면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겨울을 위해서. 겨울이 돼서 잿빛이고 춥고 먹을 건 떨어져 가는데 갑자기 다른 들쥐들이 생각나요. 네가 모아놨던 햇살은 어때? 그러니까 햇살 얘기를 열심히 해주죠, 프레드릭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 같고. 네가 모았던 색깔은 어때? 또 색깔 얘기를 열심히 해줘요. 막 환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프레드릭에게 각자의 이야기들을 해달라고 하니까 프레드릭이 멀찍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너 시인 같아. 그러니까 프레드릭이 알아. 이러고 딱 끝나는 얘기예요. 저는 이 프레드릭이 예술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관계, 예술가가 쉬고 있는 거거나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실업의 상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사회가 예술가에게 왜 지원해야 하는가, 혹은 이것들이 잘 안 됐을 때 왜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와 일거리 이렇게 보면 여기 또 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요즘 창의적이거나 창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회사들 보면 뭐 구글 놀이터처럼 되어 있고 막 놀게 만들고 쉬게 만드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법 안에서 취약계층인 예술가는 취직을 해서 출근부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대단히 답답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퇴사도 많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일자리가 아니라 예술 분야에는 일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창작의 시간들을 충분히 주고 대신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 최소한의 일거리를 연결해 주는 것. 뭐 예술인 복지법이나 이런 곳에서 복지 차원의 뭔가의 뭐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일로서도 연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영화제에서 눈은 지속 가능한, 이게 목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입니다.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려면 뭔가 벌어야 되는데 이걸 수익으로 볼 것이냐 비용으로 볼 것이냐가 되게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수익이라고 얘기할 때와 비용이라고 얘기할 때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 고민들 속에서 저는 그냥 비용이라고 얘기하자. 비용은 말장난 같지만 비용도 늘 커집니다. 일을 많이 하려면 비용도 늘어나고, 나이가 먹어가면 급여도 높아져야 되니까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일에서 비용이나 뭐 어떤 지속 가능하려면 영업 활동을 딱 정의해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영업 활동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일거리들을 따서 청년 창작자들에게 연결하는 게 저희들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 수익을 통한 수익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수익을 통한 사회적 목적 실현 되게 발목이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수익을 중심에다 자꾸 두다 보니까 딴 일도 해야 될 것 같고 수익을 벌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비용을 벌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이거 수익 안 됩니다. 비용을 벌어야 되는데 진흥원장님이 좀 비용을 진흥원에서 이 컨텐츠를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제작소는 사회적 기업이다.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인증 자격증인가라는 고민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격증만 받으면 되는 건가? 그러면 뭐 또 다른 소셜 미션이나 변화나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몇 명만 함께 살면 되는 건가? 그런 고민들이 계속 현재도 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현재의 고민이거든요. 예, 이런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좀 고민해서 하고 싶은 일은 새로운 플랫폼을 좀 영상 거래에 관계된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창작자와 의뢰자 사이를 연결하는데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 중개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저희들의 사회적 목적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 감독들이 좋은 얘기를 꽤 많이 하더라고요. 예, 강경환이었습니다.